봄이 되어 시커멓게 타버린 생기 없는 장미덤불 앞에서 내가 또 뭘 잘못했을까 하고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공감 가는 이야기죠. 아무리 덮어주고 정성껏 돌봤는데도 결국 모진 겨울을 이기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원의 비극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의외로 언급하지 않는 다년생 식물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5가지 확실한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여러분의 식물들이 살아있고 건강하며 화려하게 꽃을 피울 준비를 마친 채 봄을 맞이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특히 5번째 방법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의외의 방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 꽃들을 위한 겨울집을 짓기 전에 우리가 대체 무엇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낮은 온도에서만 지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식물에게 훨씬 더 무서운 것은 눈이 오지 않는 건조한 겨울입니다. 이때 강한 바람과 함께 서리가 마른 땅 깊숙이 침투해서 뿌리를 말 그대로 찢어버립니다. 또한 급격한 온도 변화도 위험합니다. 한겨울에 이상 고우는 싹이 트도록 자극했다가 갑작스러운 냉해가 닥치면 그 싹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물론 가지 위에 얼음 갑옷을 만들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우박이나 얼음비도 마찬가지로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식물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의 모든 변덕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건조하며 보호된 미세 기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정해진 매뉴얼대로가 아니라 정원에 있는 각각의 꽃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멀칭, 물칭입니다. 이것을 식물의 뿌리를 덮어주는 따뜻하고 푹신한 담요라고 상상해 보세요. 뿌리는 다년생 식물의 심장이자 위장과 같습니다. 이 뿌리가 얼어버리면 봄이 왔을 때 깨어날 식물 자체가 없게 되는 거죠. 멀칭은 일종의 공기층을 형성해서 혹한이 땅속 깊이 빠르게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화시켜주며 아주 중요하게도 겨울바람에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토양의 습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방어선이며 거의 모든 다년생 식물에게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래 심어져 아직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식물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아무리 추위에 강한 작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보살핌에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불은 무엇으로 덮어주는 게 좋을까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아주 다양하지만 각각 장단점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구하기 쉬운 재료는 마른 낙엽입니다. 그 중에서도 참나무나 단풍나무 잎은 서로 잘 뭉치지 않아 좋습니다. 피트모스나 잘 섞은 부엽토 퇴비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봄이 되면 훌륭한 비료 역할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정원사들이 침엽수 낙엽이나 잘게 부순 나무 껍질, 우드칩을 선호합니다. 이 재료들은 토양을 소독하여 곰팡이성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재료도 있습니다. 바로 갓 베어낸 생지피나 건초입니다. 쥐들이 그 안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칫 소중한 식물의 줄기나 껍질을 갉아먹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톱밥도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톱밥이 토양 속에 질소를 흡수해버리고 흙을 과도하게 산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작물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구원의 이불을 치명적인 함정으로 바꿔버리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 실수는 바로 너무 일찍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습기가 남아있는 땅에 너무 서둘러 멀칭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꺼운 멀칭자의 밑에서 식물의 뿌리목 부분은 마치 온실처럼 습해지면서 짓무르기 시작합니다. 곰팡이와 뿌리 썩은 병이 생겨나고 결국 봄이 되면 살아있는 식물이 아니라 축축하고 물컹한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멀칭은 땅이 살짝 얼기 시작했을 때, 서리가 앉아 단단한 첫 얼음막이 생겼을 때만 해야 합니다. 보통 영하 5도 정도의 안정적인 기온이 되었을 때가 적절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따뜻한 땅을 더 드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가진 잔여를 유지하고 깊은 곳까지 냉기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멀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먼저 관목의 뿌리 주변에 10에서 15cm 두께로 멀칭 물층을 쌓아줍니다. 중요한 팁입니다. 소위 생장점 생장디엔이라고 불리는 줄기의 중심부는 덮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 순환을 돕고 식물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줄기 주변으로 2-3cm 정도의 공간을 남겨두세요. 마치 식물 주변에 낮은 화산이나 도넛 모양을 만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층이 가장 취약한 주변 뿌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방어를 위해 그 위에 몇 개의 전나무 가지 라프니크를 얹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지들은 눈을 붙잡아 두고 멀치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방어선 구축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멀칭 물칭과 헷갈리시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바로 북주기입니다. 멀칭이 전체 뿌리 시스템을 덮어주는 담요라면 북주기는 관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줄기 아래, 즉 포기 아래를 직접 덮어주는 높고 따뜻한 겨울 외투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봄에 새순이 나올 휴면눈, 도먼바츠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이 방법은 장미, 클레마티스, 그리고 잎이 넓은 수국 같은 식물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식물들은 지상부가 얼어 죽을 수 있지만 뿌리 근처의 줄기 부분만 보호해주면 봄에 다시 쉽게 회복됩니다. 북주기는 줄기 아래쪽에 높은 흙 언덕을 만들어 줌으로써 찬 바람과 강한 서리로부터 식물의 하단부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흙에도 좋은 흙과 나쁜 흙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식물 밑에 있는 흙을 긁어모아 그 흙으로 북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얕은 뿌리가 노출되어 냉해에 완전히 취약해집니다. 이는 마치 머리를 덮으려다 신발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흙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단순히 흙이 아니라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혼합토입니다. 예를 들어 흙과 잘 썩은 퇴비 혹은 중성 피트모스를 반반 섞은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상토는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굳지 않고 충분히 숨을 쉬며 통기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이듬해 봄에 식물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흙 덮개는 얼마나 높아야 할까요? 여기서는 다다익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미의 경우 최소 25cm는 북돋아 주어야 하고 30cm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 높이라면 아랫부분의 눈 5개에서 10개는 확실히 보호할 수 있으며 이는 봄의 장미를 다시 살려내는 데 충분합니다. 10cm 높이로 북주는 건 말하자면 겉만 살짝 덮는 정도일 뿐이라 심각한 한파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흙 한 바가지를 더 가져다 주세요. 다음 봄의 덮개 밑에서 솟아나는 튼튼한 새순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옆집에 대충 북돋운 장미는 새까맣게 타버린 그루터기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흔한 오해 하나를 풀어볼게요. 바로 톱밥을 이용한 월동 준비, 즉 톱밥 덮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톱밥을 훌륭한 보온재로 여기시죠. 겉보기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톱밥은 보온용 자재로는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톱밥은 흡습성이 매우 강해서 스펀지처럼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겨울철 기온이 잠시 풀려 녹을 때 톱밥은 흠뻑 젖게 되고 다시 추위가 닥치면 단단한 하나의 얼음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생긴 얼음 덩어리는 보온 효과는커녕 오히려 식물의 줄기나 수피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봄이 되어 이것을 걷어내려고 할 때 얼음에 붙어있는 연약한 새순이나 눈이 함께 떨어져 나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식물을 덮어주는 용도로 톱밥을 쓰는 것은 잊으시고요. 차라리 정원의 통로나 텃밭길에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월동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 정원의 여왕이라 불리는 가장 우아하고 까다로운 식물들을 위한 통풍 건조 월동법입니다. 이 방법은 하이브리드 티 장미, 일부 수국 품종, 두 삼군 전종 클레마티스, 그리고 로도덴드론과 같이 매우 섬세한 식물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식물들은 단순히 강한 추위, 즉 냉해보다는 겨울철 습기, 메마른 바람, 그리고 식물이 얼어붙는 결빙 피해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이들을 위해 내부가 건조하고 비교적 바람이 막아지는 개인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월동 덮개의 핵심 원리는 바로 공기층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식물체와 덮는 재료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야말로 가장 뛰어난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을 어떻게 만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식물 자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줄기가 길다면 묶어주며 이미 배운 대로 밑동에는 흙을 살짝 북돋아 줍니다. 그런 다음 식물 위에 지지대 프레임을 설치합니다. 금속 아치를 십자 모양으로 설치하거나 바닥 없는 나무 상자 혹은 단순하게 말뚝으로 만든 간이 오두막 형태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대가 튼튼해서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지대의 높이는 식물 자체보다 10에서 5cm 정도 더 높아야 합니다. 이 지지대 위에 이제 덮개, 피복 재료를 씌웁니다. 제곱미터당 60g 밀도의 스펀본드나 루트라실 같은 부직포를 두세 겹 접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놓치고 넘어가는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통풍입니다. 식물을 덮어준 이 집은 완전히 밀봉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부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심한 추위가 오기도 전에 식물이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에 덮개를 설치할 때는 양쪽 끝에 환기 구멍, 즉 숨구멍을 작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약간의 바람이 통하도록 해주세요. 덮개를 완전히 막아야 하는 시기는 영하 10도에서 15도 이하의 강한 추위가 꾸준히 이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첫 해빙기가 시작되면 식물이 뜨거운 햇볕에 삼기지 않도록 이 숨구멍을 다시 열어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는 월동 대비 덮개로 폴리에틸렌 필름, 즉 비닐 시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닐이 습기를 더 잘 막아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온실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비닐 아래에는 결로 현상으로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낮에 햇빛을 받으면 이 물방울이 증발했다가 밤에는 그대로 얼어붙어 식물의 가지 위에 단단한 얼음 껍질을 만듭니다.
이는 나무 껍질에 동해를 입히고 곰팡이를 번지게 합니다. 비닐은 통기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덮개 안의 식물은 습해로 인해 10중8구 썩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월동 덮개는 반드시 건조해야 하며 공기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기는 통과시키고 습기는 막아주는 부직포 같은 통기성 소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효과적이며 심지어 완전히 무료입니다. 바로 적설 유지, 즉 눈 가두기입니다. 눈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단열재입니다. 불과 57m 두께의 눈층만 있어도 바깥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져도 토양 표면 온도를 0도 정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덮인 눈 아래에서는 가장 연약한 식물조차도 겨울을 완벽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겨울에 눈이 적게 내리거나 강한 바람이 화단 위 눈을 날려버려 식물들을 춥고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쌓여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화단 위에 전나무나 소나무 가지를 펼쳐 놓는 것입니다. 이 나뭇가지의 바늘잎들은 눈송이를 단단히 붙잡아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해줍니다. 게다가 이 솔가지들은 식물 위에 추가적인 공기층을 만들어 단열 효과도 제공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플록스, 아스터, 루드베키아 같은 키 큰 여러 해 살이 식물의 줄기를 가을에 밑동까지 자르지 않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대 같은 줄기들은 눈을 막아주는 자연적인 장벽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화단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작은 장식용 울타리나 특수 방설판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람의 경로에 어떤 장애물이든 생기면 눈은 자연스레 내려앉아 쌓이게 될 것입니다. 멀칭, 북주기, 그리고 덮개 같은 이전의 모든 관리 방식은 특히 눈 없는 겨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바로 우리 정원에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위험입니다. 눈이라는 본 덮개가 없으면 정원사들이 검은 냉해라고 부르는 혹독한 추위가 땅속 깊숙이 아주 빠르게 파고듭니다. 흙이 얇게 덮여 있거나 건조한 땅은 속까지 완전히 얼어버리면서 식물의 뿌리를 훼손시킵니다. 이런 겨울에는 아무리 내한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식물이라도 월동에 실패하고 고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기예보를 확인했을 때 눈은 오지 않고 매서운 한파가 예상된다면 가장 소중한 식물들 위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멀칭을 한 겹 더 덮어주시거나 전나무 가지 같은 것을 몇 개라도 올려주세요. 이처럼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식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눈이 내렸을 때 뭘 해야 할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만약 눈이 젖고 무겁다면 그 무게로 인해 약한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침엽수나 관목의 장아지에서 조심스럽게 털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가볍고 폭신한 눈은 오히려 우리의 가장 좋은 아군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관목의 밑동, 특히 장미나 수국 주변으로 모아주면서 추가적인 눈더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눈더미가 높을수록 식물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삽을 들고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통로나 길에 쌓인 눈을 꽃밭 쪽으로 옮겨 쌓아주세요. 그러면 식물들은 당신에게 무척 고마워할 겁니다. 자, 이제 약속드렸던 5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리하며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놓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밀은 바로 첫 서리가 내리는 10월이나 11월이 아닌 8월에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월동 준비는 갑작스러운 비상 덮개 조치가 아니라
늦여름과 가을에 걸친 식물의 영리한 관리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식물은 활발한 성장을 멈추고 휴명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식물은 조직 내 천연 부동액처럼 작용하는 당분과 기타 물질들을 축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름 후반기, 대략 8월쯤부터 지켜야 할 첫 번째 규칙입니다. 바로 질소 비료 주는 걸 완전히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질소는 새롭고 어린 싹과 잎이 자라도록 유도하는데 이 연약한 새순들은 추위에 대비할 만큼 단단해지지 못합니다. 첫 서리가 내리면 바로 검게 변하면서 죽게 됩니다. 게다가 이 새순들이 식물 전체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서 오히려 식물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8월에 다년생 식물에게 계속 질소를 주는 것은 마치 군인을 한겨울 전투에 얇은 여름 셔츠만 입혀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결국 동사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늦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질소 대신 식물들에게 완전히 다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칼륨과 인이죠. 이 성분들은 세 가지를 목질화, 무질화시키고 단단하게 성숙하도록 돕습니다. 칼륨과 인은 세포벽을 강화하고 세포에게 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식물의 동파, 동포, 온도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산 칼륨 위주의 추비는 식물이 긴 겨울잠을 자기 전에 헬스장에서 체력을 다지고 특별 식단으로 몸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황산칼륨이나 인산일칼륨 또는 질소 성분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게 포함된 전용 가을 복합 비료를 사용해 주세요. 가을 정원 관리에 있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월동 대비 물 주기, 즉 월동 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에는 비가 충분히 내리기 때문에 굳이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가을이 건조할 경우 땅이 탈수된 상태로 겨울을 맞게 됩니다. 이미 알다시피 마른 흙은 젖은 흙보다 훨씬 빠르고 깊숙이 얼어붙습니다. 따라서 10월경 본격적인 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만약 충분한 비가 오지 않았다면 모든 다년생 식물, 특히 관목과 나무의 물을 아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흙이 최소 50cm 깊이까지 충분히 젖도록 물을 주셔야 합니다. 습기를 머금은 흙은 열용량이 높아서 천천히 식기 때문에 뿌리를 위한 일종의 보온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별로 월동 전략 전체를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겨울나기를 위한 5가지 핵심 요소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뿌리를 위한 따뜻한 멀칭 이불입니다. 두 번째, 줄기 아랫부분을 튼튼하게 감싸줄 높고 믿음직한 북죽이 외투입니다. 세 번째, 가장 연약한 정원의 공주님들을 위한 공기층을 이용한 건조한 개인 보금자리입니다. 네 번째, 최고의 자연 보호막인 눈을 잘 모아줄 수 있는 눈덧 설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째는 8월의 적절한 영양 공급과 가을 물주기부터 시작되는 철저한 사전 준비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원의 월동 준비는 갑작스러운 추위와의 허둥대는 싸움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된 논리적인 시스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음 봄에 정원이 활력과 건강으로 가득 차 깨어날 수 있도록 모든 카드를 손에 쥐게 되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정원 관리 꿀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월동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검증된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요.